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원 도입 시간으로 각기둥과 각불 단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운 입체 도형인 직육면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 건축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나요? 그렇죠. 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삼각형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혹시 평면 도형 말고 이 피라미드 전체 모양은 어떤 입체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처음 보는 도형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도형, 또 다른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두 가지 물건을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큐브입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는 과자 상자죠. 자, 이 두 물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사각형 찾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여기 정사각형 볼 수 있죠. 직사각형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과자 상자 옆면에 보면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도형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과자 상자 위쪽에 있는 육각형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그렇죠. 육각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평면 도형 말고 여러분들이 5학년 2학기에서 배웠던 입체 도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큐브는 어떤 입체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 도형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붙여서 이 과장상자의 모양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역시도 이번 단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자상자의 모양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입체도형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학년 때 배운 직육면체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나요? 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자, 위에 보면 직육면체 그림이 나와 있고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 모서리, 꼭지점 이렇게 3가지 구성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면은 무엇을 면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 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서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이 선분을 바로 모서리라고 합니다. 즉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죠? 그렇다면 꼭지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꼭지점은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립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은 각각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봅시다. 자, 여러분, 면은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앞면에 5, 뒤쪽에 6. 이렇게 6개의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서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서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직접 한번 스님이 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자, 그리고 5, 6, 7. 자,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뒤쪽 모서리까지 8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9, 10, 11, 12. 자,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겠죠. 자, 이번엔 꼭지점을 찾아볼까요? 자, 선생님이 꼭지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총 몇 개입니까? 그렇죠. 8개입니다. 이렇게 직면체에서는 면 6개, 모서리 12개, 꼭지점 8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전개도가 뭘까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전개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수학 공책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모두 그려보았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전개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를 보면 되고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직육면체의 전개된 모양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모양을 생각하고 그리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직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 이 두 개의 면, 이 두 개의 면, 이 두 개의 면이 서로 모양이 같아야 된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합동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린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직육면체에 대해서 5학년 2학기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익힘책 17쪽을 한번 펴볼까요? 자, 익힘책 17쪽에 있는 문제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해결했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이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직육면체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직육면체가 뭐였죠? 그렇죠. 직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가도형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그렇죠.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나는 직사각형도 이렇게 직사각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면과 요면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죠. 사각형이긴 한데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다를 봅시다. 다 역시 옆에 있는 면들은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는데 요 면과 요 면은 육각형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라를 한번 봅시다. 라 역시 옆에 있는 면들은 모두 직사각형이 맞죠. 하지만 요 면과 요 면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가 되겠죠. 자, 2번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분으로 둘러싸인 직육면체의 이 구성요소는 무엇일까요? 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한 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답을 살펴보면 면, 모서리, 꼭지점 화살표에 유의해서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육면체의 개장도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겨냥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평면에 그린 그림을 바로 겨냥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겨냥도에서는 실선으로 그려지는 모서리가 있고 점선으로 그려지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실선으로 그려지는 모서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서리고요. 점선으로 그려지는 모서리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 숨어있는 모서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겨냥도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모서리를 그렸고요. 자, 그 다음 모서리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서리는 다 그렸다고 보면 되겠죠. 자, 모서리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서리가 2개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서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모서리가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정확하게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육면체 전개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개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의 수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는 정확하게 그려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지금은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3cm입니다. 그래서 3cm의 유의에서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려보세요. 자, 모두 전개도를 그려봤습니까?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전개도에서도 실선과 점선으로 모서리가 나타납니다. 전개도에서 실선은 잘려진 모서리에 해당하고요. 점선은 잘려지지 않은 모서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개도를 완성하고 나서는 다시 전개도를 정육면체로 만들었을 때 정확한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각기둥과 각불이라는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6쪽, 27쪽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네, 수학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체관, 수학체험관인데 여러가지 직육면체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볼 만한 그런 입체 도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입체관 입구의 진열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는지, 진열대 앞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열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진열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열장에 놓여 있는 물건을 한번 볼까요? 이런 선물 상자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상자 모양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요. 다양한 물건들이 있네요. 이 친구는 여기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두 친구들인데요.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입체 도형의 모양을 따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아마 이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입체 도형을 종이 위에 올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형을 친구가 따라 그리고 나면 종이에 그려지는 평면 도형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도형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각형 정도의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입체 도형에서 높이를 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각기둥과 각부를 배우면서 입체 도형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두 친구가 상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형의 전개도가 될까요? 자, 이 친구는 직육면체를 펼치고 있죠. 여러분들 5학년 2학기에서 직육면체 전개도를 배웠습니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는 봤을 법한 입체 도형인데요. 자, 이 도형을 펼치면 어떤 전개도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두 번째 입체 도형은 역시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또 과자 상자나 실제 상자를 잘라서 전개도를 만들어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6쪽, 27쪽 친구들이 수학체험관, 입체관에 체험을 온 장면들을 보면서 이번 2단원 각기둥과 각불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우고 꼭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각기둥과 각불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생활 속에서 각기둥과 각불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각기둥과 각불은 무엇이 다른지,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각기둥의 전개도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입체 도형을 살펴보았고요. 또 5학년 2학기에서 배운 직육면체, 정육면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다음 수학 시간에는 각기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2시간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기둥이 무엇인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입체 도형을 살펴보면서 각기둥을 직접 한번 찾아볼 거고요. 또 각기둥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살펴본 것처럼 각기둥의 겨냥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